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 신옥자입니다. 제 인생은 대부분 가정에 헌신하며 보낸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가정이 제 삶의 중심이었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저에게 큰 의미였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닥쳤던 건 40대 중반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한없이 든든한 존재였기에 남편의 부재는 저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때 제게는 아직 어린 세 자녀가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홀로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아이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버텨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아이들만 돌보던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보험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던 저는 출근해서 아침 조회 시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매일 화이트보드에 실적판을 보며 영업 실적을 재촉하는 팀장님의 압박을 오롯이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 지인, 친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버텨냈지만 이윽고 지인 영업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산악동호회, 볼링 동호회 등 참석하며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평일이나 주말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친목을 유지하며 영업력을 키워나가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저는 아이들만은 부족하지 않게 키워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저는 헌신과 노력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걸까요? 첫째 아들은 결혼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 가족을 꾸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 헌신적이었던 저의 모습을 보고 배웠는지 캐나다에 가서도 악착같이 캐나디안 드림을 일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 세탁소, 청소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던 첫째는 결국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여름이 짧은 지역으로 반팔티나 여름옷 같은 경우 한 시즌 입고 다음 해에 새로 사입는다는 걸 알아채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간의 그림이 프린팅된 옷을 제작하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실한 한국인이 가성비 좋고 서비스 좋은 옷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며 사업을 크게 일구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첫째가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에 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에 큰 관심 없이 공부에 뜻을 두고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원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똑똑했던 둘째는 저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딸이 결혼에 뜻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에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커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딸의 모습에서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에 뛰어들게 되었다면 딸은 본인의 의지로 도전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자신과 상반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딸의 꿈을 존중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민수는 갓난아기 때 아버지를 여의었기에 항상 마음속에서 늘 미안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 안쓰러움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독립심이 강한 형이나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간 누나와 달리 막내 민수는 항상 화목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꿈인 아이였습니다. 행여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큰 말썽 부리는 일이 없고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깔끔한 업무 처리, 성실함과 책임감을 느낀 윤서는 민수에게 호감을 느끼며 평범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정말 바쁘죠?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그런지 정신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윤서 씨가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이죠. 저야말로 민수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항상 적극적이시잖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용기 내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윤서 씨, 요즘 들어 윤서 씨와 이렇게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게 참 편안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서 씨만 괜찮으시다면 자주 만나고 싶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영화 보실래요? 좋아요.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첫 데이트 후 민수와 윤서는 더 자주 만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회사 안팎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맛집 탐방을 하며 서로의 취향을 알아갔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며 의지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도 자주 눈이 마주치며 작은 미소를 주고받는 그들은 이미 사내에서도 유명한 커플이 되어갔습니다. 윤서는 민수의 따뜻함과 책임감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민수는 겉으로 보기엔 말이 많지 않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윤서를 배려하는 행동들이 윤서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격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자신을 맞아주는 윤서 덕분에 민수는 하루하루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키워온 민수와 윤서는 이듬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꾸리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계획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며 큰 갈등 없이 둘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윤서는 민수의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민수는 윤서가 자라온 환경과 그녀의 가치를 존중하며 결혼 생활을 준비해 갔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 민수가 결혼을 결심한 것을 듣고 마음이 벅찼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소식에 저는 그동안 헌신과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내가 결혼을 결심했다니 참 대견하고 기쁘구나. 아내가 될 윤서도 참 착하고 좋은 아이인 것 같아서 엄마가 안심이 돼.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서가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이 함께라서 더 잘 헤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너희 둘이 서로 잘 이끌어왔으니 결혼 후에도 무슨 일이든 잘해 나갈 거야.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니 서로 배려하면서 잘 살아가야 한다.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가 저 키우면서 해준 것처럼 저도 가정을 잘 꾸려볼게요.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감추며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윤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결혼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헌신으로 자녀들이 잘 성장해 준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이제는 아들 민수가 스스로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현실이었던 것이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비교적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할 법도 했지만 윤서와 함께 저녁 준비를 돕거나 설거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탁기도 돌리고 청소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은 집안일도 잘하느라고 이웃들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에서는 불만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하면 저에게 바로 얘기하라고 한 것이 저의 실수였을까요? 며느리 윤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집안일을 하긴 하는데 마무리가 영 엉성해요. 설거지는 하는데 가스레인지 옆에 냄비 뚜껑은 그대로 있고 청소기도 돌리고 나면 먼지통 꼭 비워달라고 하는데 청소기만 돌린다니까요. 며느리는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말 속에는 쌓여온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는 조금 억울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도우려하고 열심히 하는데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민수에 대한 불만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한테 마무리까지 잘하라고 부탁하면 그때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집안일을 거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며느리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윤서에게 진심으로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수도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 더 이해해 줄 수는 없을까?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반복될 때마다 제 노력도 지쳐요. 마무리까지 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까지 한다고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지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보다도 더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니. 그러면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 있는 게 맞네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서의 말처럼 민수가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는 하지만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닐까 싶다가도 윤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동안 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만 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한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가 요즘 아들 부부의 문제로 고민이 깊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집안일 때문에 자주 싸우는 것 같은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퇴근하고도 가사 일을 도우려 애쓰는데 며느리가 거기에 만족을 못하더라고.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지적하니 민수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 같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인 은희가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민수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너도 알잖아. 요즘 애들 중에 민수처럼 집안일 도와주는 아들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라면 먹고 나서 식탁에 그대로 두고 방에 들어가는 것도 다반사라니까. 설거지니 뭐니 생각조차 안 해. 내가 방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방에 쓰레기가 쌓일 지경이라니까. 저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아들 민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민수는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소소한 집안일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윤서의 기대에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매번 지적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자야, 결혼 생활은 서로 조금씩 맞춰가야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민수와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중심을 잘 잡아주면 돼. 저는 친구의 따뜻한 조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다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민수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아들이 힘들게 살림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면서도 며느리가 그 노력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컸지만 친구의 조언을 들으면서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윤서의 불만에 쉽게 마음이 쏠렸을까? 아마도 제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고된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을 돌봤던 저는 민수가 가정을 꾸리고 새롭게 세운 삶에서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랐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 생활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현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어머니로서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제가 과거 경험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후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살았고 이러한 기대감이 아들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점차 마음을 열고 기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아들과 며느리가 각자의 방식대로 서로를 맞춰가는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고민 끝에 저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너희 둘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맞춰가는 것도 결혼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해. 윤서야, 너도 민수가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다.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게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란다. 그날 저녁
저는 진심을 다해 부부간의 배려와 양보 그리고 신뢰에 대해 말을 해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들었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볼게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다만 우리 같이 조금씩 바꿔나가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에게 작은 것 하나까지 가르쳐 시집 보내는 것 마냥 민수에게 집안일을 할 때마다 작은 마무리의 중요성을 조언했습니다. 설거지 후에 주변 정리하는 거, 냄비에서 국 뜨면 뚜껑 닫는 거, 화장실 사용 후에는 물기 제거하고 나오는 거, 작은 일이지만 윤서에게는 그게 큰 의미일 수 있어. 민수도 점차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은 작은 습관부터 고쳐나갔습니다. 설거지 후에 주방 정리, 청소기 먼지통 비우기 등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민수가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도 조금만 기다려주자. 함께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살면서 아들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부족한 게 아직도 많은 것 같구나.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민수 씨에게 기대하는 만큼 제가 바라는 부분을 더 잘 전달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날 이후 평온한 날을 이어오던 어느 날, 민수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건조기로 옮겨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 때 윤서가 늦은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건조기 앞에 서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건조기가 다 돌아간 지 꽤 된 것 같은데 빨래가 아직 꺼내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건조기 다 돌아간 거야? 돌렸지. 아까 세탁기에서 바로 꺼내서 올려놨어. 다 돌아갔는데 왜 아직도 안 꺼냈어? 다 돌아갔는데도 안 꺼내면 옷이 구겨지잖아. 그러네. 조금만 있다가 꺼내려고 쉬고 있었어. 여보, 건조기는 끝나면 바로 꺼내야 옷이 덜 구겨져. 이러면 빨래 다시 돌려야 되잖아. 미안해. 조금만 쉬고 꺼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지금 꺼낼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건조기 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무리를 안 하니까 내가 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 화내려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하는 거야. 옷 꺼내는 거 금방이잖아. 그냥 할 일 끝내고 쉬면 더 편하잖아. 민수는 최근 들어 건조기가 다 돌아가면 바로 옷을 꺼내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윤서와의 대화에서 빨래는 건조기 돌리면 바로 꺼내서 개면 좋겠다 는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건조기 알림이 울리자마자 그는 부랴부랴 옷을 꺼내 거실에서 하나씩 개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래도 윤서에게 자신의 노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가 개어둔 옷을 보자마자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빨래를 다 개었으면 바로 넣어야지. 이렇게 거실에 두면 발에 다 치이잖아.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만 마저 개고 바로 옷장에 넣으려고 했어.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말투에 냉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렇게 옷을 개고 있는 동안 윤서는 민수에게 강아지 목욕을 시켰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강아지는 윤서가 결혼 전 친정에서 키우던 반려견이었고 결혼 후 신혼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집에 사람이 없는 시간이 많으니 친정에서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시하였지만 묵살되었고 그렇게 데리고 온 반려견은 며느리 윤서가 책임지고 강아지 산책과 목욕을 본인이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강아지 목욕과 산책은 모두 민수의 몫이 되었습니다. 강아지 목욕은 시켰어? 아직. 산책 다녀와서 목욕시켜주려고 했어. 윤서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다시 한번 민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퇴근하고 오기 전에 다 끝내놓으면 안 돼. 오늘은 나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 있었잖아. 민수는 윤서의 잔소리가 억울하게 느껴졌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일찍 들어와서 할 것들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쉬기도 좀 하고. 그러나 윤서는 그의 말에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점 그녀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집안일에 서툰 건지 아니면 일부러 능숙하지 않은 척하며 꾀를 부리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윤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그를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당신 정말로 못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어설프게 하는 척하는 거야? 민수는 순간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나도 노력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 들으니까 조금 힘드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쉽게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윤서는 늘 가정적인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서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표하곤 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며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윤서와 동생의 숙제를 돕거나 주말에는 가족끼리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서의 어머니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했다지만 주방은 왜 이렇게 엉망인 건데? 라고 말하기는 일쑤였고 아침을 준비한다고 했으면서 왜 바닥에 물기를 이리저리 튀게 해놓는 거야? 라며 윤서의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불만을 표하며 아버지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피곤한 표정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불만은 아버지의 행동 그 이상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노력하지 않거나 부족한 척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었고 아이들 앞에서조차 침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윤서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면서 결혼 생활에서는 어느 한쪽이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실망과 불만이 그대로 윤서에게도 각인된 것입니다. 나는 결혼하면 반드시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지라고 윤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후 윤서는 민수를 만나고 결혼했지만 민수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의식 중에 어머니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민수가 가사일에 서툰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민수에게도 비슷한 불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점차 민수에게 엄격하고 냉정한 시선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 부부의 집에 방문한 날 큰일이 났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는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수와 윤서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저기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 얼룩도 그대로야. 음식을 할 때는 주변 정리도 같이 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정리? 이게 내가 말하는 정리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로 싸워야 하냐고. 내가 도와달라고 했지 대충 해달라고 한 적 없어. 나도 노력하고 있어. 도와주려는 건데 왜 너는 매번 짜증 섞인 말투로 지적만 하는 거야? 그렇게 네 마음에 충분치 않는 거야? 충분하지 않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낫다고. 그래? 그럼 너 혼자 다 해. 근데 그럼 또 혼자 하고 내가 안 도와준다고 불평불만일 거 아니냐고. 저는 두 사람의 말다툼 소리가 점점 커지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순히 작은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윤서와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집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다가가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윤서는 흔들림 없이 아들을 향해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내가 하는 최선이야? 차라리 내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게 더 나아.
이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집안일에 손도 대지 말까? 매번 이렇게 싸울 바엔 차라리 내가 다 하면 속이 풀리겠어? 저는 그들의 격렬한 말다툼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도저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보였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민수야, 너 당장 나랑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저희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라 멈춰섰습니다. 민수는 저희 얼굴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윤서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민수의 팔을 잡아 세우며 현관문 쪽으로 끌었습니다. 엄마,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냐고? 내가 지금 내 꼴을 보고 뭐라고 해야 하냐? 지금 당장 나랑 집으로 가자. 너희들 이혼해. 이게 결혼 생활이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서로 배려 하나 없이 잡아먹을 듯이 싸우면서 뭐가 남는다고 이러고 있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됐어. 그동안 윤서, 너도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시어미한테 매일 연락해서 힘들다 할까 싶었는데 돌아가는 꼬라지 보아하니 참을 수가 없구나. 민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상처 주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이혼해라. 너희 둘 다 이렇게 살 거면 각자 행복을 찾아야지. 민수는 저희 갑작스러운 말에 충격을 받은 듯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한순간 말을 잃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잡고 문을 열어 제치고는 집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건 윤서랑 제가 얘기하고 해결해야 하는 건데 이혼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돼? 시어미 앞에서도 지 남편을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데 없는 자리에선 뭐 얼마나 심하겠어? 아주 시어미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디 어른 앞에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난리쳐? 저는 눈에 분노와 좌절이 가득한 채 아들의 등을 거칠게 밀어내며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거실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절망이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민수야, 나도 이혼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어. 너가 생각하고 꾸리고 싶은 가정이 어떤 의미인지 제일 잘 아니까. 하지만 이대로 너희 둘이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간극을 메울 수 없는 것 같으니 차라리 각자 사는 길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윤서를 사랑했고 함께 하겠다는 다짐으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은 그 다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건 누구한테도 좋지 않아. 지금이 변화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저와 민수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었고 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애써 가족을 화합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모두 무너진 것처럼 느껴져 저 역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생기면 아들만 더 고생할 것 같다는 생각에 여기서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죠. 결국 현재 두 사람은 약 한 달간 별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 며느리 앞에서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낸 것에 후회를 한순간도 있었습니다. 다 큰 성인들의 미래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민수와 윤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두 사람이 서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뿐입니다.